저희 세대들이 많이 알고 많이 갔던 밤과 음악 사이라는 그 예전에 그런 주점이 있었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밤을 사랑하는 국민의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의 주요 이슈들이 대부분 요새 밤에 벌어집니다. 지난번 그 김문수 한덕수 그 대선 후보 교체할 때도 한밤에 새벽 3시에 그랬고 한동훈 제명도 한밤에 이루어졌죠. 이번에는 또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라는 징계를 의결했어요. 지금 이 징계를 두고 중앙당과 서울시당이 마치 이렇게 맞붙는 형태. 중앙당에서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서울시 당협위원장 이더라고요. 시당 위원장에 대한 징계가 착수됐고 시당에서는 이제 고성국 씨에 대해서 징계를 진행한다. 이 이야기를 이제 뭐 몇 번 전해드렸는데 맞불 징계. 지금 이들은 뭐라는 겁니까? 밤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본인들도 약간은 부끄러운 거예요. 자세하게. 저는 그래 봐요. 모든 게. 너무 지금 밤에 하잖아요. 백주대 낮에 맨정신에 하기에는. 백주대 낮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심의하기에는 이것도 아니다 싶으니까 야, 밤에 모여가지고 고성국이든 뭐든 징계해보자. 그런 게 아니고는 정상적인 정당에서 저도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도 그렇고 심의 같은 걸 해요. 대부분 오전이나 2시, 10시 하면 2시예요. 그럼요. 당연히 밤에 누가 새벽 2시 하지 않아요. 새벽 2시 자꾸 하잖아요. 우리 다 부끄러우니까 몰래 모여서 하자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신기합니다. 엄청 신기합니다. 제가 심의 중에 나 10시에 안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최근에 무슨 심의를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딱 정해져 있어요. 오전 10시. 오전 10시. 오후 2시. 딱 정해져 있어요. 재판도 보통 그 시간에 똑같아요. 항상 10시, 2시.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지금 내전 상황이다. 국민의힘 11호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게 과거 윤석열 그 대선 후보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지나고 나서 그 세력들 중심으로 이준석 당시 대표를 찍어냈던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한동훈,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렇게 제명되는 과정도 그렇고 이 제명과 뭐 징계 이런 걸로 지금 뭐랄까요 반대파를 없애는 이런 식으로 윤리위원회가 이런 작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그 오세훈 시장 표현을 빌면 숙청 정치를 이제 장도영 대표가 하고 있는 건데 여기도 사실은 그 지방선거는 어렵잖아요. 지금 대구시장 출마자는 9명이지만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오세훈 시장 말고는. 민주당은 6명이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번 선거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장도영 대표는 본인의 대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자기 세력을 쫙 심어서 조직을 남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친한계를 쳐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조직적 반발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지역위원장 38명 정리하려고 하다가도 그것도 못하게 되고 이런 건데 얼마 전에 토크 콘서트로 한 10,000명 정도 모였잖아요. 이것도 그 이정주 기자는 좀 이상하다. 한꺼번에 표가 많이 팔렸다. 막판에 좀 음모론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였고 3시간 정도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에 주로 5060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고 이분들이 울면서 한동훈을 하더라. 근데 이거 사실 장도영 대표한테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일부 보수 유튜버들 간에도 약간 그 논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까지 싹 다 정리하자. 깔끔하게 장동혁 중심으로 우리는 간다. 원맨 이렇게 가자 이거고 서정욱류는 너무 심해. 오세훈까지는 같이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약간 보수 유튜버들 간에 오세훈이는요 살려두십니다. 그렇지. 서정욱. 한동훈이는요 살 못 삽니다. 제가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에 이제 권력 갈등이 엄청나게 이제 심한 거고 그게 이제 친한계 쳐내느니 뭐 윤리위원장을 사이에 두고 이제 공방전을 계속 하는 거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거다 싶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윤리가 보면 당원에 보면은 그게 뭐 있어요. 윤리는 어떨 때 열고 하는 건가 보면 당연히 뭐 윤리의식 강화가 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기강 유지. 뭐 중요하죠, 그게. 세 번째가 기풍진자. 이거 그러니까 윤리는 이게 징계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한 애한테는 상도 주는 거 심사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예. 뭐 상 주는 거는 조용히 주는데 징계는 정말 요란하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어디 저 상가에 갔다가 밤 거의 12시 다 되면서 이제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 뭐 못 본 게 있나 하면서 쭉 보니까 이제 그 시간쯤에 이 고성국 뭐 징계했다고 쭉 밤에 올라오는데 한다니까요. 예. 징계 사유가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읽다가 한 지하철 한 2정거장 지나간 거예요. 너무 길어. 사유가. 예, 이게 보면 저번에도 뭐 저 김종혁이나 저 한동훈 대표 할 때도 보면은 이게 몇 장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말은 과거에는 사실은 당에서 어떤 윤리를 열어서 징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뭐 비리가 명확하거나 뭐 사고 치거나 아니면 과거에 뭐 한 20년 전에는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뭐 당내에서 폭력 사건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경선 불복해서 뭐 나간 애들 징계하고 사실 이제 선거 앞두고 윤리 많이 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제거하고 아니면 다시 받아주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심사가 필요하니까 당 윤리가 돌아가는데 그때는 대체로 깔끔하죠. 얘 이런 사고 쳤으니까 뭐 돈 받았으니까 안 돼. 뭐 누구 깔끔해요. 근데 지금은 한동혁, 김종혁 뭐 어저께 고성국까지 정말 뭐 각각의 죄는 우리가 다 죄상은 알지요. 근데 다만 이제 저 당에서는 서로 간에 뭔가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깔려 이게 무슨 거의 판결문도 이런 판결문도 없고 무슨 판례 평석 같은 걸 길다랗게 쓰는데 그 말인즉은 이거는 어떤 명확한 징계보다는 정치적 징계라는 자복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것들이 결국에는 법적 공방으로 갈 것까지 대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달아놓고 그러다 보니 말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더니 밤마다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징계 사유의 분량을 보면 내용은 볼 필요 없이 분량을 보는 것 자체로 이거는 그냥 어떤 명확한 징계 사유보다는 어쨌든 네 죄를 네가 알지라는 어떤 정치적 징계라는 성격이 명확하고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당내 투쟁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결론은 고성국의 승리 같아요. 어차피 신청하면 중앙당에서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또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는 반항으로 보이거든요. 서울시당이 서울시당의 반항이다. 국민의힘에 예. 배현진을 징계한다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이니까 습가형이 하시더라고 김경진. 그렇죠. 그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같이 듣네 이제 스카 형님. 내가 붙여준 설명이죠. 그래 같이 이제 한 걸로 보이는데 결과론적 얘기지만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하. 오히려 저는 고성국 씨의 눈빛을 아니 코털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박살날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상컨대는 역공이 있을 것이다. 고성국의 완성이 될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자중질환 난리도 아니죠. 네, 뭐 근데 사실 국민의힘 자존질환은 어제 오늘 일은 또 아니기도 해서 네. 어느새 뉴노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여기가 끝인가 보고 싶은데 또 더 간다라는 게 좀 놀라운 포인트 같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서 사실상 친한계에 대한 숙청이 좀 끝났다라는 평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제 새벽은 아니죠. 어제 밤에 이제 서울시당에서 고성국 씨에 대한 탈당 네. 권유 징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앙당에 올라갈 예정인데 네. 중앙당에서는 또 거꾸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죠. 징계를 하겠다라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3차 확전으로 계속 이어지고 예. 있어서 이러다가 장군 국민의힘 멍군 사람들은 하면서 그냥 치고받기 그러니까 뭐 진짜 뭐 받고 더블로 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없이 모두를 징계함으로써 누가 남는 거지?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선거에 이길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네.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를 지는 것이 다음 총선에서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국힘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냥 알아서 당권파들과 비동권파들 다 싸우고 네. 그냥 나머진 조용히 있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과연 근데 보수 재편과 전반적인 상황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답답한 거죠. 오세훈 시장이 계속 그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그 거센 압박을 하고 네. 있는데 장동혁의 정치를 숙청의 정치로 북한이 생각나죠. 예, 숙청의 정치로 이제 비유를 하면서 다 자르고 누구랑 정치할 거냐 이제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경향성 측면에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층위가 높은 얘기를 좀 해보면은 네, 윤리위를 동원하고 예, 당무감사위를 동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좀 견제하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법조 정당의 최후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늘 예. 이 사람을 벌하는 방식이라는 게 예. 이런 식으로 경강부회를 해가지고 과도하게 벌하는 징계를 양정하는 이런 과정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걸어왔던 길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상사성 있는 부합하는 행태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고성국 씨가 정말로 일반인이 수인하기 어려운 발언을 한 건 사실이죠. 근데 그 고성국을 누가 데려왔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당 지도부가 가서 입당원서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인재영입위원장이 되신 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 그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같은 정당 안에서 지도부는 모시고 서울시당은 징계하는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고성국 씨가 그리고 입당한 지가 무슨 10년 된 것도 아니고요. 예. 사실은 몇 달도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그렇죠. 이렇게 뭐 한달 근자에 지났는데. 이렇게 입당하신 예. 분에 대해서 갑자기 예. 탈당 권유라는 코미디를 예. 어느 국민이 정상적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징계를 또 맹비난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앞에 또 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에 그렇죠. 대한 제명, 김종혁에 대한 제명 같은 예. 것들이 기본적으로 당에서 검찰 역할을 하는 곳, 예. 법원 역할을 하는 곳들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수권을 하게 되면 뻔하죠. 어느 세력을 동원을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검찰을 동원하고 법원을 동원하려는 유혹에 시달릴 수가 없는 거고 늘 그런 일들을 행정가로서 해왔기 때문에 정당에 와서도 그런 수밖에 두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는 말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그쵸.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해소해야 되는데 네. 단죄를 통해서 늘 해소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상대방을 절멸하고 제거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체화돼서 네. 정말 잘못된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야말로 평화롭게 좀 말로 싸우자. 법률로 그냥 계속 이 정치의 사법화 문제는 진짜 입이 아파요. 예, 근데 이제 이 당은 아직도 네.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법조 전문 정당이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많아서 네. 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이분의 변신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민수 최고위원. 제가 네. 그 말을 보고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정상을 만났을 때 했다라고 하는 발언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요미우리 보도였는데 네. 독도와 관련해서 다케시마라고 표시하겠다라고 일본 정상이 이야기하자 네.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있어요. 그 당시에 사자성어처럼 표현가 됐는데 직원족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한 유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앞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에 일본 언론이 보도했고 당시 청와대는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것도 직원족이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런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 앞에서는 저렇게 하면서 결국 뒤에서는 네. 실제로 우리 변한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예. 전한계 씨가 또 그렇죠. 폭로했거든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참 국민들 수준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게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웃기다. 아니, 한편으로는 너무 맑고 투명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한 얘기는 보통 이렇게 안 뭔가 이제 드러나야 코너에 되는. 몰렸거나 벼랑 끝에 가서 나와야 되는데 네. 정말 생생하게 이런 일이 있었나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그 정당의 전략 같은 경우에도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보니까 그 이후에 결국은 절연 문제로 갔을 때 장도영 대표가 어제 문화일보 유튜브에 나와서는 나와서. 절연에 대해서 또 선을 그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거를 도대체 예.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어떤 노선을 가지고 치르겠다는 거지 지지하는 분들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서정욱 변호사가 명토 박아서 확인해 준 게 있어요. 그 장도혁 대표는 절대로 전환길과 헤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환길 세력으로부터 지지받아서 당대표가 그랬죠. 됐기 예, 때문에 헤어지는 순간 당대표 사퇴해야 되는데 네. 그 선택을 과연 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장도혁은 절대로 전환길로부터 그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환길 류에게 포획당한 당대표인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국민의힘의 현실인 거고 핵심은 윤 어게인인 거잖아요.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윤석열 석방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하면 윤 어게인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근데 저는 이 로직도 이해는 안 갑니다. 지방선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인지.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설프기도 하고. 뭐 사실 로직으로 따지면 뭐 윤석열 씨를 구하려고 트럼프가 항공모함 타고 그쵸. 온다고 했던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스황이 예. 윤카를 구할 것이다. 뭐 항공모함 타고 뭐 청계천으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항공모함 타고 청계천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로직은 따지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어느새 블랙 코미디가 되어버린 건 사실인데 네. 과거에 당선됐을 때도
이제 지분을 요구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그렇죠. 이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런데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빚진 당선이었기 때문에 그건 필연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지 윤석열과 결별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 3월 1일에 당명을 새로 발표한다고 했는데 네. 당명 하나 바꾼다고 사람들이 뭔가 윤과 절연했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지난 1년 반 동안의 행동으로 평가할 것인데 네. 잠깐 지방선거 앞두고 반짝 우리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그 지난 1년 반에 대한 국민들 평가가 바뀌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 그러니까 뭐래도.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이런 기조와 그 관성으로 간다면 지방선거에서는 TK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전 한편으로는 네. 김민수 최고위원이 갈수록 정상적인 말에 가까운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도 들어보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그나마 좀 날이 좀 덜 센 언어를 좀 사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방선거를 이렇게 야당이 치를 때는 네. 대표 선수 한 자리는 사실은 확보를 해놓고 뭔가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이렇게 방사형으로 펼쳐나가는 게 선거의 기본인 것 같은데 그나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지자체장 중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오세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오세훈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선거를 준비한다는 게 네. 가능한 일인지가 너무 상식적으로 의문이고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제 유튜브 나와서 한 얘기 들어보면은 선거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라이징 스타를 뭔가 좀 서울시장 맞아요. 후보로도 신예를, 뭔가 신예와 경쟁을 네. 시킬 것도 겉으로 예상되는 발언을 했고 물론 실제로 신예가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는 게 본인이 제가 보기엔 선거의 신은 아니거든요. 마치 본인을 선거의 신의 그런 네. 권좌에 있는 사람처럼 혹시 오인하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네. 그 오세훈과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 들리는 얘기를 이제 취재 종합을 해보면 네. 그 지방선거보다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해서 대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아직 먼 미래긴 네. 하지만 2030년. 네, 네. 그 얘기가 좀 들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한계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숙청이 제1의 과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TK에만 이제 지금 다들 집중해서 네.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대구시장 후보가 모두 9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공식 출마 선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예. 민주당 공식 출마 6명 아니에요? 6명이에요. 굉장히 예. 다른 분위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론조사 돌아가는 걸 보면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의 후보군을 뭐 좀 그 대진표를 짜서 비교하면 대체로 오세훈 후보가 지는 거 아니에요? 판세는? 예, 지금 뭐 이제 양자 대결에서 사실 네. 이제 오세훈 후보가 어렵게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당권파들이 봐라. 네. 지금 구청장한테조차도 시장이 경쟁력이 안 되고 안 있다라는 된다. 식의 주장을 뭐 장해찬 부원장이라든지 네. 박민영 대변인 같은 분들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있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5대5 룰 세팅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한번 당내 경선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윤희숙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분도 여전히 물망에는 오르고 있고 신동욱 최고위원의 그 출마 가능성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신예가 신동욱 최고위원인가?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의원. 오늘도 서울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를 냈어요. 예. 안철수 의원이 예. 그런 걸 보더라도 경기도 의원인데 계속 왜 자꾸 서울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건가? 예. 혹은 뭐 대권 주자로서의 메시지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어서 뭐 아직은 모르지만 예. 어떻게 될지 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는 어떻게 전략을 쓸 것 같습니까? 9명의 후보군 가운데 야, 이거 지금 지난 2월 네. 5일에서 6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 22.6%로 1위를 했다라는 네.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뉴데일리 아마도 여론조사 같은데 네. 이게 지금 1, 2등 보잖아요. 네. 이진숙, 추경호 네. 절윤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분 후보들을 막 절윤한다고 네. 치면은 절윤은 이분 후보들은 아니네. 뭐 따로 선거운동 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의 기조라든 큰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이분들이 후보가 최종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유력 후보들이 몇몇이 친윤인데 네. 어떻게 정당 지도부가 절연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TK 공천을 신예를 기용해서 뭔가 정당의 운명을 바꾸는 분기점으로 삼아야 되는데 오, 신예. 여전히 그런 메시지가 신예. 없다 보니까 여전히 그 국민의힘의 골수 지지층들만 생각을 한 이런 네. 고루한 공천 구도가 짜여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당을 새롭게 바꾸고 그 이후에 패배를 만약에 한다손 치더라도 기사회생을 기본적으로 TK 중심의 정당 문화 같은 것들을 바꾸는 데도 시작을 해야 되고 네. 선거혁명이라는 것은 TK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거혁명은 TK에서